배우자를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위장이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살펴볼 건데요. 다주택자들에 대한 정부 규제가 많아지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들이 위장이혼이거든요. 위장이혼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법적인 건 아닌데 서류상 이혼은 했으나 실질적으로 계속 살고 있는 부부를 이제 위장이혼이라고 하잖아요. 위장이혼 왜 할까?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주택자인 경우에 다주택의 기준이 뭐죠? 1세대에서 몇 채를 가지고 있느냐. 근데 그 1세대의 기준이 뭐예요? 배우자와 일정한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들을 1세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부는 한 세대라고 봐서 부부 각자 명의를 가지고 있어도 다주택자 2주택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세금이 강화되면서 문제들이 잘 발생하는데 위장이혼과 관련된 거는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증여세, 청약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부부 중 일방이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했을 때도 위장이혼 같은 게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사에 최근에 나온 거 보면은 부부가 3주택이었어요. 과세가 너무 세지니까 한 채는 자기 자녀한테 주고 그 다음에 세대를 분리시키고 또 하나는 위장이혼, 말 그대로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로 배우자한테 주고 자기는 그럼 1주택이 되니까 1주택은 9억 이하는 비과세잖아요. 비과세로 팔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양도세에 대해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또 하나는 1주택이었는데 그 주택을 부인한테 주면서 재산 분할을 하고 자기는 무주택자가 된 다음에 청약을 한다거나 개인 회생이나 파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에서 문제되냐면은 내가 배우자가 있다고 하면은 배우자의 재산 같은 것도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혼을 하면서 하나 있는 부동산 같은 거를 배우자한테 재산 분할로 넘겨. 나 그지 됐어. 나 파산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국세청과의 싸움이죠. 개인과 국세청과의 싸움이죠. 위장이혼은 두 가지 경우인데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금을 면탈하기 위해서 위장이혼을 하고 사실상 한 집에서 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장이혼을 한 다음에 세금 다 털어. 다시 재혼을 해. 이게 지금 법원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1세대를 판단할 때 그 배우자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볼 것인가 라고 해서 나왔는데 국세청이 이제 얘네 위장이혼 한 거고요. 사실상의 한 부부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양도세, 증여세 이런 거 과세 처분에 대해서 다 주택자로 보고 과세 처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고 법원에서의 입장은 이래요. 아니야. 서류상 이혼이 됐으면은 그걸로 이혼을 유효한 거다라고 봐요. 왜 그럴까? 내가 그때 결혼은 일방이 혼자 가가지고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혼인신고는 조금 약간 널널해. 근데 이혼이라는 거는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협의 이혼이라고 할지라도 법원에 2번을 당사자가 직접 나가서 판사 앞에서 확인을 받아야 돼. 그만큼 그런 법적인 절차가 명확하게 있고 그것을 당사자가 스스로 그걸 다 행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혼 의사가 있었고 이혼 신고가 됐다고 하면 그건 적법한 이혼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과세 당시에 이혼이 돼 있었다고 하면은 그거는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나왔어요. 대법원 판결이. 그러면은 그걸 악용해서 위장이혼들이 많이 생겼겠죠. 근데 2019년에 소득세법이 바뀌었어. 배우자의 범위를 위장이혼 같은 걸로 이혼을 했으나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면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시킨 거예요. 그 국세청과 이제 개인이 쫓겨쫓기는 되게 웃겨요. 뉴스에 나온 게 있는데 국세청에서 얘네 위장이혼이에요. 그래가지고 과세를 좀 강하게 처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걸리면 가산세까지 같이 부과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세금이 커요. 그런 소송을 제기를 했어. 그런데 이제 세무사님들이 이제 또 그때 꼼수를 썼잖아요. 이혼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집에서 그냥 다 사는 거야. 나중에 국세청한테 걸릴 게 있으니까 기존에 살던 거주지의 근처에서는 카드 사용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제 카드 사용 내역까지 다 보고 나서는 그대로 거기 살고 있네라고 해서 위장이혼으로 될 가능성이 높으니 현금 막 썼어. 국세청에서 끝까지 추적하죠. 교통카드 있잖아. 지하철 타고 다니는 거, 버스 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확인을 한 거예요. 조사를 한 거예요. 기존에 살던 거주지랑 동일하게 나왔겠죠. 열심히 일한 거야, 국세청. 그 다음에 형사적으로 위장이혼 같은 거를 법으로 규정해 놓은 건 있어요. 조세범처벌법에 체납처분을 면탈한 목적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걸 방조한 자도 거의 동일하게 2년 2천만 원 이런 처벌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실무상 처벌이 된다기보다는 조세 소송을 통해서 가산세나 증여세, 양도세 이런 것들을 사실상 물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걸리면은 끝까지 추적한다. 꼼수 쓰지 말자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이런 상담들이 종종 와요. 변호사님,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뭐 회생을 한다고 하는데 뭐를 한다고 하는데 저한테 위장 이혼을 요구합니다. 서류상 이혼만 해놓고 뭐 1년 뒤에 다시 신고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괜찮겠어요? 남편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내가 얘기하죠. 그러는 경우는 사실은 다른 속셈이 있는 경우가 많죠. 나 사업장으로 이게 지금 위장이온 표현이니까 당신이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어. 뭣도 모르고 이제 해준단 말이야. 필요한가 보다. 그러고 해줬는데 집을 안 들어와. 연락이 안 돼. 사업이 힘든가 보다. 그러고 있는데 막 전화가 오죠. 야, 네 남편 어떤 여자랑 가고 있더라. 이렇게 막 또 전화가 옵니다. 막 종종 왕왕 있어요. 뭐 이성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혼을 하고 싶은데 이제 상대방 꼬드겨가지고 위장 이혼이랍시고 했는데 그게 이혼이 되면은 효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집을 나가버리면은 완벽하게 혼인관계는 다 완전히 종결이 되는 거예요. 하염없이 기다린다고 해서 다시 올까? 쉽지 않겠죠. 그래서 그거를 섣불리 하시면 안 된다고요. 배우자를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본인이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하면은 그런 식의 어떤 꼬드김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나중에 되게 힘든 상황이 올 수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세금이야 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정확히 내시고 그 다음에 위장이혼 하지 마시고 이런 걸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